힘의 평형이에요. 정의가 물체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물체가 이동하지 않고 회전하지 않으면 물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지하고 있죠. 그 물체가 정지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평형.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학은요, 차가 뭐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뭐 힘을 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정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정지 역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힘의 평형 조건을 나타내는 방법을, 이건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 나타내는 약속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 약속은 꼭 지키셔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책받침이라고 이제 정사각형이 하나 들어있죠. 근데 책받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받침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받침에는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 요거 1번 그림, 2번 그림의 차이가 있죠. 그죠? 힘들이 요 1번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Y방향에서 작용하는 거 일직선상에 있고요. X방향에 있는 것도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 중심에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은 어떻게 돼요? X방향으로 늘리니까 X방향의 힘들끼리도 만나지도 않아요. Y방향의 힘도 연결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지도 않아요. 이 중심에서도 안 만나고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Y방향에서도 안 만나고 X방향에서도 안 만나요. 그죠? 네.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1번 조건에서 이 물체, 책받침, 이 책받침이요. 여기 있는 이 책받침이 움직이지 않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돼요? 그거 얘기해 보라 그러면요, 얘기를 잘 못하죠. 근데요, 이렇게 우리 이제 얘기를 하자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힘이 방향을 보니까 여기 좌표가 있죠, 좌표. X, Y. 그죠? X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정지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X 방향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Y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저리 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안 쓰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X방향의 힘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이 두 개의 힘을 합했을 때 0이 되면 X방향으로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거를 이제 한번 표시해보자고요. 그래서 X방향의 힘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걸 모으는데요. 모은다는 기호는 우리 수학에서 보면 시그마죠, 시그마. 이 시그마를 쓰고요. 시그마고 우리가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힘을 모으는 거죠, 힘. 힘을 모으는데 어느 방향이냐면 X 방향의 힘을 모은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의 합이 얼마가 되지? 0이 돼야 정지가 되는 거죠.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요게 이제 X방향의 힘을 합했을 때 0이 된다. X방향으로 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으면 0이 된다. 정지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곧 표현이에요.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냐면요. 얘를 플러스로 놓을 건지, 얘를 플러스로 놓을 건지. 그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힘을 플러스로 놓는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X방향으로 안 움직이면 일단은 X방향은 정지가 돼 있고 이 물체가 완전히 정지하기는 이렇게 돼요. Y방향으로도 안 움직이겠죠. 그럼 또 똑같은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F 그리고 방향이죠. Y방향의 힘을 우리가 모아서 합이 0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Y방향은 아래로 내려오는 힘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힘을 나는 플러스로 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렇게 표현한 거, 요거 약속이니까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방향 표시 꼭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똑같은데요. 여기 힘의 크기가 요것도 P고 요것도 P고 요것도 P고 다 P예요.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럼 얘도 정지하기 위한 게 이제 어떻게 돼요? 시그마 F X는 제로.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플러스 놓겠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F Y는 제로. 위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놓겠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됐다 그래갖고요. 지금 이 2번 물체는 이게 좀 전기가 될까요? 안 되죠? 또 뭐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회전하려고 그러죠? 그죠? 중심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계 방향 회전에 대해서도 멈춰야 돼요. 우리가 회전력을 뭐라고 그랬죠? 모멘트라고 그랬죠? 모멘트라고 그랬기 때문에 M으로 표시해요. 그리고 M으로 표시하는데 내가 잡고 있는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중심. 여기는 중심이 어디예요? 판의 중심 5가 되는 거죠. 5로부터의 합이 0이다. 그죠? 그럼 또 여기서도 이제 방향을 결정해 줘야 돼요. 뭐냐면, 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반시 방향으로 돌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놓는다. 이렇게 방향까지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한 점에 작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 개의 평행 방정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점에 작용할 때는 두 개의 평행 방정식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좀 구해볼 거예요.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개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그리고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약속 꼭 지키자고요. 예. 여기 책에 보면 다 이런 표시가 다 나와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헷갈리지 않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꼭 따라 하셔야 돼요. 예. 자,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림 A는, 여기 이제, 이게 1번이 그림 A였어요. 그림 A는 힘들이 물체의 중심에 작용한다. 그죠? 이게 특징이죠. 한 점의 중심에서 만나고 있죠. 그죠? 모든 힘은 한 점에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 작용하니까 뭐가 안 생겨요? 회전이 안 생기더라. 그죠? 여기 회전에 대한, 그래서 평행 조건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물체가 정지하기 조건은 어떻게 된다? X축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되고 Y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지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표현을 어떻게 쓴다고요? 그 X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모은다. 모은다는 건 뭐로 표시한다고요? 시그마. 그죠? 그 다음에 뭘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은다. 그래서 라지 F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가로의 방향 표시하고요. 지금 X방향의 힘을 모아서 그 합이 0이 돼야 평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플러스로 보겠다. 그죠?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모은다. Y방향의 힘을. 그죠? 그래서 윗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놓겠다. 그 얘기예요. 예. 요 말 꼭 읽어보시고 꼭 그대로 푸세요. 예. 그 약속은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 힘이에요. 그림 B는 물체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어떻게 돼요? 현심이 일어나고 있죠. 현심이 일어나니까 모든 힘이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정지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돼요? X방향으로도 물론 정지해야 되고 Y방향으로도 정지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되죠. 또 뭐가 생겨요? 회전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물체가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때는 뭐가 생긴다? 물체가 회전한다. 그래서 평행조건 몇 개가 붙는다? 3개가 붙는다. 그죠? 그래서 요게 그 회전에 대한 조건이죠. 추가가 된. 그래서 모으는데 뭘 모은다? 회전력, 모멘트를 모은다. 그죠? 그리고 힘에서 우리가 모으는 중심까지의 거리. 그죠? 중심점을 우리가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겠다. 반시경을 플러스로 놓든, 뭐,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물체의 정지 조건을 표현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정역학적 평형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힘들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물체에 대한 이제 이상화가 필요해요. 힘을 갖다. 우리가 실제로 그 여기 그림 이제 배가
어떤 이제 큰 물체를 끄는데요. 이건 뭐 바지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지선. 바지선을 끌어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바지선 그리고 배 그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지선에 이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게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힘이니까. 힘은 우리 이렇게 화살표로 한다는 거죠. 얘는 안 끌려가려고 그러니까 반대로 적용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번, 2번은 뭐예요? 이 배가 끄는 작용력이 되는 거죠. 작용력. 그죠? 작용력이에요. 작용력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갖고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끄는 힘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표시해준다 그러죠. 벡터로. 그죠? 그래서 이상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오른쪽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표시한 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여기 바지선을 안 쫓아오려고 어떻게 돼요? 반작용력이니까 이쪽은 요거는 배가 두 개가 끄는 힘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야? 바지선이죠, 바지선. 바지선에 힘이 되는 거죠, 무게니까. 바지선이 무거운 무엇을 끌고 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R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요. 바지선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니, 여기 작은 배 두 개가 바지선하고의 보면 어떻게 돼? 각도가, 바지선 중심하고의 각도가 첫 번째 A라는 배는 30도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배는 알파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여기 있던 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합력이라고도 하고요. 합력. 두 개의 힘의 효과가 합해져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나는 걸 합력이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알자 힘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알자 힘. 이게 뭐냐면 알자가 진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저거 참 알짜네.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 알짜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의 효과가 나타난 거를 우리가 합력알 또는 알짜 힘. 그죠? 그래서 이 두 힘의 효과가 뭐냐면 합력알이 되겠죠. 그죠? 그 힘하고 바지선하고는 어떻게 돼요? 크기가 같겠죠. 전기대도 있을 때. 그리고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알이 조금이라도 커야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그렸어요? 힘들을 그렸죠. 그죠? 힘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힘을 그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물체가 있고요. 그죠? 얘는 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끌어가려고 하는 작용력. 이쪽은 반작용력. 그죠? 그 두 개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힘을 표시했죠. 그죠? 여기에. 그래서 B점,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A팀, B팀. 그죠? 그러면 우리 줄다리기의 중심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죠? 이쪽을 작용력으로 보면 이쪽은 반작용력이 되니까 거기에 시작점을 우리가 이제 B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뭘 나타내요? 작용력을 힘으로 나타내고 반작용력을 힘으로 나타내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유물체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자유물체도를 나타내서 우리가 뭐예요? 힘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상화라고 그래요. 이상화. 여기도 이제 그 실제 상황에 이제 어떤 아저씨가 B 위치에서 이제 줄을 당기고 있죠. 그리고 줄을 당기니까 이거를 이상화시키려면 이 건물을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의 작용력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건물에 뭐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건물의 반작용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작용력만 나타내는 거예요. 작용력을 나타내면 우리가 요거를 아저씨가 당기고 있는 거예요. A점에서 당기고 있는 거죠. A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작용력, 이쪽은 반작용력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본 거, 이게 아저씨가 당기고 있는 힘이 F가 돼요. F가 되면 요거를 우리가 수직 수평으로 나눠준 거죠. 나누면 어떻게 돼요? 요 나눈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불력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가 합쳐진서 나타나는 힘의 효과, 이게 뭐가 된다고요? 알짜힘 또는 합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합력을 갖다가 불력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불력을 갖다가 우리가 합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타낼 때는요, 반드시 뭘 이용하냐면요, 좌표계를 이용해요. 이게 직교 좌표계죠. 그죠? 직교 좌표계 X축, 그죠? Y축,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요. 또
그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또 원주 좌표계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힘의 합성과 분해예요.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불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합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힘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죠? X방향으로 모으고 Y방향으로 모았죠. 우리 정지하기 조건에서요. 그죠? 그럼 만약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X힘도 아니고 Y방향 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려고 그러면 X는 X끼리 모았고 Y는 Y끼리 모았죠. 평행방정식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합력 P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 X방향 힘으로 나타내줘야 되고 Y방향 힘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분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분해된 힘을 합하는 거를 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이거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들 요거 보기 전에요. 우리 그 벡터는요, 이 화살표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로 움직이면 이렇게 합성이 되죠. 뭐가 되죠? 삼각형이 되죠. 직각삼각형. 그죠? 또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하고 같아지죠. 그죠?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럼 뭘 만드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변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알고 계시죠? 피타고라스. 그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인데요. 이 정리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여기 P가 이거 길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길이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P. P만큼, 여기다가 P만큼 같은 화살표를 여기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면 이게 P가 돼요. P. 그러면 PP 모으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면적은 P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쪽 거 PX 한번 볼까요? PX. 여기도 PX만큼 이렇게 한번 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럼 사각형 만들어주면 요거 PX 곱하기 PX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PX의 제곱이 되겠죠. 넓이가.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 PY만큼 이렇게 해갖고 여기 PY만큼 정사각형을 만들어주면 요거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PY의 제곱이 되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냐면요. 이거 두 개의 면적을 두 개의 면적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요 면적과 같아요. 합쳐갖고 들어갑니다. 요거하고. P2하고 같아요. 그래서 P2의 제곱은 PX의 제곱 더하기 PY의 제곱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루트 px의 제곱 플러스 py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피타고라스 정사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삼각형에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빗변이라고 불렀어요. 빗변. 그죠? 요거를 우리가 밑변이라고 불렀어요. 밑변. 그 다음에 요거를 높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삼각형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어떤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이 언덕이 올라가는데 여기 쬐끄만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얼마냐면요. 2대 1이에요. 높이가. 그럼 우리 요거 구할 수 있죠.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요 길이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요 길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각도는 세타고요. 그럼 얘도 세타일 거고요. 닮음이 되는 거죠. 닮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제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이게 얼마냐면 2, 1, 루트 5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큰 삼각형 그릴게요. 큰 삼각형. 이렇게 돼요. 요거 둘 다 세타예요. 이렇게 세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우리가 얼마냐면요. 여기 5라고 해보자고요. 5.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x. 그러고 여기를 y라고 해보자고요. y.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이거 두 개는 닮음이기 때문에 비례식을 이용했죠. 그죠? 그 비례식은 어떻게 돼요? 비례식 쓰면요, 우리 작은 삼각형의 빗변 5대, 그 다음에 우리 y를 찾을 거예요. 그럼 큰 삼각형에서 어떻게 돼요? 5는 작은 삼각형에서 높이 1대, 큰 삼각형의 y. 이렇게 해갖고 우리 비례식으로 풀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y는 루트 5y는 5가 되죠. y는 루트 5분의 5가 되죠. 그죠? 이렇게 찾았죠. 비례식으로. 또 x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비례식 풀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해볼까요? 루트 5 대 5는, 그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 대 x. 그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돼요? 루트 5x는 10. 그래서 x는 루트 5분의 10.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은 삼각형을 하나 가르쳐 주는 거. 이 변 B라고 그러거든요. 변의 B. 여기 변, 여기 변, 여기 변. 이 변의 B를 가르쳐 주면 우리가 이렇게 비례식으로 써서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세 가지 각 정도가 있는데요. 그 각들은 특수각이라고 그랬고, 이 각이 세타가요. 지금 세타를 모르고 변비를 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비례식으로 풀면 되는데, 그 비례식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각도가 몇 도냐면요. 45도. 그죠? 세타가, 그 다음에 세타가 30도. 그 다음에 세타가 60도일 때, 이 각은 변이 삼각형을 우리가 좀 변비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 간단한데, 먼저 45도를 우리가 이제 한번 먼저 해볼게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이에요. 그죠? 여기는 몇 도죠? 90도예요. 그죠? 90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이렇게 90도를 반으로 쫙 자르면 요거 몇 도가 돼요? 45도가 되죠? 그죠? 여기는 직각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요 삼각형만 띄워서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는 45도. 이쪽도 물론 45도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길이는 얼마요? 1, 1.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비인데요. 밑변분의 높이를 나타낼 때요. 빗변분의 높이.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우리가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각도를 여기다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빗변분의 밑변. 밑변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코사인이라는 기호를 써요. 코사인. 그리고 여기다 이제 각도를 표시해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요. 각도가 요거일 때, 요거일 때. 그거일 때 보면 각도 하나만 표시할게요. 각도 요게 45도. 요게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각이에요. 기준. 요거 기준인데, 기준일 때 보면요. 기준각은 빗변과 밑변이 포함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빗변이고, 요게 밑변이에요. 밑변. 그죠?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은 뭐라 그랬어요? 코사인. 그때 각도가 45도. 그죠? 45도. 그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그리고 밑변과 밑변의 높이는 우리가 모르는데 1, 1일 때 얼마였냐면 2, 1, 루트 2예요. 그럼 얼마가 되죠? 루트 2분의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1. 그죠? 빗변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러고 뭐 코사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썼으니까요. 코사인을 썼으니까 빗변분의 높이 나오겠죠. 이게 뭐가 되죠? 사인 세타. 그죠? 사인 45도. 코사인을 썼으니까 요것도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 그죠? 루트 2분의 1. 이거 외울 필요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탄젠트라고 그래요. 탄젠트. 탄젠트 45도는 어떻게 돼요? 밑변이 1, 높이가 1이니까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예.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이거 외울 필요 없죠? 예.